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추워지셨죠. 그래서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가 거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서만 하나요?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룡 선생님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또 어떤 건지 같이 운동도 좀 배워보고요. 우리가 한 몇 달 전쯤에 제가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근육의 대사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알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를 옛날에 숙제하듯이 시켜서 하는 것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하기 싫은 숙제 해 오는 거가 제일 싫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숙제 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칭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이 있죠. 막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 특정 부위만 이렇게 늘리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늘리는 자세를 한 20초에서 60초 정도 유지를 해서 유연성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근긴장을 갖다 감소시키는 요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요런 정적인 스트레칭은 사실은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운동하는 기 전보다는 운동한 후에가 더 유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는 오히려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의 가동 범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각각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여기에 체온과 신경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만드는 상황을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스트레칭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늘리는 거. 동적 스트레칭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근육을 같이 늘려가는 거. 요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이 과연 뭐고 왜 필요하느냐. 그럼 목적은 뭐냐면요. 정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을 갖다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의 이완,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 우리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육을 갖다 이완시키는 또 한 가지는 인제 우리가 수축 같은 걸 할 때 갑자기 긴장이 되는 그런 긴장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연성 같은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허리도 숙이고 뭐 발도 늘리고 어깨도 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런 것들은 사실은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운동 전의 유연성보다는 운동 후에 정적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 전에는 소위 말해서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워밍업 전에 이런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팔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쫙 펼치잖아요. 이렇게 펼치는 것부터 최대한 구부리면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이 운동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러한 스트레칭을 할 때 그러면 주의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그 주의점은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요. 이 운동하기 직전에 하셔도 되고 운동 후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쫙 늘려주면 좋겠는데 그 쫙 늘려주는 시간이 결코 너무 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갖다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 60초, 뭐 2분, 5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초에서 한 35초, 45초 정도 사이에 되면은 운동 직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초 이상의 과도하게 이걸로 유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부상도 생길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동적 스트레칭은 어떤 것들을 또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가동 범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으면 처음부터 1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동 범위가 그 정도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처음엔 요만큼, 그다음에 점점 늘려가서 나중에는 이만큼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힘을 주면서 힘을 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반동으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탕 튕기고 탕 튕기고 탕 튕기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발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다리를 탁탁 털죠. 이러한 과도한 반동은 스트레칭이 아닌 건 거예요. 요거는 오히려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공경식 선생님하고 시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라서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좀 강의를 짧게 가지고 갈 건데요. 거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다리 같은 거를 탁탁 턴다든가 하는 반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관절은 그때도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안정성으로 유지를 합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뼈에 의한 안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연부 조직에 의한 안정성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 연부 조직에 의한 안정성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힘줄과 하나는 인대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대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뼈와 뼈를 갖다 연결해주는 구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하고 이 뼈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인대 강화 주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지만 실제로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구조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강화를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힘줄은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힘줄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우리가 힘줄이 어느 정도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동 같은 경우 다리를 갖다 탁탁 터는 경우에는 전혀 힘줄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탁탁 털어버리면 특히 무릎 같은 데는 인대가 이 떨어지는 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늘어나는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 있고 통증의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반동으로 하는 동적 스트레칭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뭐 운동하시다가요, 제가요, 뭐 몸을 푸는데 뭐 삐끗했어요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환자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많이 하면 좋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칭은 특히나 이제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1분 이상 절대로 하지 마시라. 보통 30초에서 45초 이내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운동을 할 때 부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는데 너무 오히려 길지 않은 것이 우리가 민첩성이나 이런 것들 반응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민첩성이나 반응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지는 겁니다. 정적 스트레칭 하면 유연성이 늘지 않는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연성을 늘리게 하는 거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적 스트레칭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후에 그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는 것도 운동을 어느 순간에 막 하면 늘어나 있다가 탁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아플수록 더 잘 늘어나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옛날에 합기도 같은 것들 배우고 그랬었는데 합기도 같은 거 배우면은 이렇게 다리 찢는다고 그래요. 발차기를 갖다 이렇게 쫙쫙 하려고 다리 찢는다고 그러면은 이 무릎 뒤 허벅지 뒤서부터 종아리 뒤까지 해 가지고 그냥 피멍이 듭니다. 옛날에. 참 미련한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더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막 앞으로 이렇게 숙여 가지고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팔을 제낀다든가 다리를 늘린다든가 막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불편하다, 당긴다 정도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했더니 아프다는 거기는 잘못된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불편하다, 기껏 해 가지고 쪼끔 무리해 봤자 당긴다 정도까지인 거지 만약에 통증이 생길 정도의 스트레칭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몸에서 반응을 해서 오히려 그거는 방해가 되게 됩니다. 자, 운동용 워밍업은 스트레칭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스트레칭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워밍업도 하고 가벼운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강한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워밍업은 스트레칭만 하고 나는 그냥 축구 시합 뛰러 갈 거야. 이게 아니죠. 우리 축구 선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교체 선수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먼저 작작작작 하시죠. 그리고 가볍게 러닝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뭐 트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실전처럼. 그러다가 또 천천히 뛰었다가 또 막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그러니까 고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이 크게 줄어든다. 사실은 스트레칭하고 근육에 대한 통증은 인과관계가 특별히 증명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물론 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의학적인 연구를 했을 때 스트레칭과 근육통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유연성 향상은 동적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 향상은 정적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운동 전에 워밍업은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소에 있는 공경식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고관절의 동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동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코어의 동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전신으로 하는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동적 스트레칭은 순서대로 보면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 고관절에 굴곡을 시키는 이런 스트레칭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외전이라고 하는 바깥으로 하는 다리를 옆으로 벌리기는 이런 자세들을 갖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그러니까 외회전이라고 그러죠. 앞쪽으로 들어 올려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우리가 그 고관절에서는 외회전근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데는. 그래서 이러한 다리 옆으로 벌리기, 그 다음에 다리 옆으로 벌리기가 마찬가지로 저거 했네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기죠. 아까 거는. 옆으로 돌리기고 이거는 앞으로 벌리기인데, 예, 오타들이 난 것 같습니다. 무릎의 동쪽 스트레칭에 대해서는요, 안쪽 다리 늘리기, 그 다음에 뒤쪽 다리 늘리기, 무릎 뒤쪽에, 그 다음에 무릎의 앞쪽을 갖다 늘리는 이런 운동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하고 전신의 동적 스트레칭은 이제 우리 무릎 풀 때 저런 자세 잘 하죠. 우리 약간, 스쿼팅 자세에서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로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코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회전을 하는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 들며 걷기가 어깨 저거고요. 팔을 꼭 이렇게 피지 않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우리 어머님들 그 캡 딱 쓰고 뭐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막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이거 하면서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어떤 스트레칭이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팔다리 들며 걷기에 대한 스트레칭을 제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면 이 팔꿈치는 접어져 있지만 어깨는 맥시멈으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게 뒤로 갔다가 충분히 앞으로 팔을 이렇게 펴도 되고 구부려도 되는데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팔을 들면서 걷는 그런 전신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공경수 선생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수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공경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적 스트레칭을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고관절 스트레칭부터 그럽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자가 없이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어떤 균형력이 떨어지면 그런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벽에 손을 짚고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공경식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이 근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다리를 이렇게 딱 섰을 때 이것 자체가 앞뒤 좌우에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이러한 균형 감각과 이 근력이 유지를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뭘 하다가 넘어지면 낙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의자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아까 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벽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공원 같은 데서 운동하시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붙잡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선생님은 튼튼하니까 그냥 보여주시고 저는 위험할 것 같으면 옆에를 붙잡고 그렇게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관절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고관절을 앞으로 먼저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항상 고관절의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는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는 우리 몸통은 고정을 잘 시켜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리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내가 한 번에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 올리다가 점차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젊은 친구들 요새 니킥 한다고 이렇게 무릎으로 때린다고 그 니킥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높이 올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무릎을 올리는데요. 반대쪽에 있는 무릎도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버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하늘로 차 올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반복해서 한 10개만 해볼까요? 네,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최대한 높이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점차 할 수 있는 만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허리 이렇게 무너지면 되지 않고요. 최대한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하게 이렇게 되면 붙잡고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른들은 붙잡고 하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관절을 올릴 때 엉덩이 근육은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이쪽 근육은 또 이제 짧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힘도 키우고 우리가 유연성도 늘릴 수 있는 게 동적 스트레칭의 좀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리를 옆으로 벌린 동작을 할 건데 영상에서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하는데 뻗은 상태에서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만큼 올리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내가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늘려서 조금씩
높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한쪽을 잡아서 한쪽 먼저 이렇게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반대쪽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잡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한쪽 손에 벽을 대고 한쪽 다리를 이것도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다리부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것처럼 네, 10개인데 무릎을 펴게 되면 좀 더 많이 힘들어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네, 더 그렇게 좋고. 하시면 좋고. 요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동으로. 네. 이러면은 이거 그냥 다리를 흔드는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그 힘으로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동으로 이렇게 차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점차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 한쪽을 짚어놓고 오른쪽 먼저 그다음에 왼쪽 먼저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한 10회? 네, 그 정도 10번 한번 정도 해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해볼까요? 저는? 저는 붙잡고 할게요. 네, 그럼 저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네. 힘드세요? 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좀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동작인데요. 세 번째 동작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관절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인데요. 한쪽 무릎을 아까 첫 번째 동작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그 상태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고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이 막 얘도 똑같이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막 구부러진다거나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벌려서 내려주고 다시 그 범위에서 올려서 다시 가져와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다리도 그렇고요. 골반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이 나머지는 그대로 다 정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붙잡고 하시는데 얘가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 모든 거는 다 정면을 보고 있는 건 거고 얘만 이렇게 돌아가야지 외회전근이 움직이고 내전근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몸이 같이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벽을 잡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그대로 벌리고 그대로 놓고 그대로 다시 들고 보고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들었고 몸이 회전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무릎에서 비틀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무릎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몸은 버틴 상태에서 동작을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디딤발을 하고 있는 쪽이 이렇게 여기가 다치는 거예요. 네. 저는 왕복해서 한 5개 정도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고 벌리고 놓고 다시 들고 벌리고 놓고 들고 벌리고 놓고 들고 벌리고 2개 다시 그래서 벌리고 놓고 하다 보면은 한 발로 균형을 잡아야 돼서 버틴 다리 쪽에서도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쭉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약간 돌린 동작이 되겠죠? 쭉 돌린 동작 다시 이런 동작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힘든데요.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끝났고요. 네 번째 동작은 조금 더 동적인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이 조금 원활하게 잘 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들을 좀 추천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은 좀 삼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동작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을 이렇게 앞, 뒤로 하는 건데요. 이 동작은 저도 이렇게 안 잡고 하기 좀 힘들어서 벽을 한번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게 내전근을 그렇죠. 화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전근과 내회전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이렇게 다시 벌리면서 외전과 외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지지하고 있는 무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대 몸은 고정시켜 놓고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이게 앞쪽으로 약간 다리를 이렇게 내밀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전근, 외전근, 내전근, 외전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몸이 자꾸 돌게 되는데 몸이 돌면 안 돼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은 의자를 두 개 양쪽을 붙잡고서는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붙잡고서는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동작은 아까의 동작들의 어좀 다 결합적인 요소라서 사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긴 하거든요. 축구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막 몸 풀고 계시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 동작이랑 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힘을 빼고 하는 게 스트레칭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을 뺀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반동으로 팅팅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그렇게 하시죠. 네, 왕복 이렇게 이쪽만 한 3번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벌려뒀다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 두 번 연습할게요. 바깥쪽으로 마지막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 동적 스트레칭은 이제 이렇게까지 넘어가고요. 다음은 무릎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무릎 동적 스트레칭은 우선은 안쪽부터 시작할 건데 다리를 이렇게 넓게 한번 벌려보실까요? 네,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우리 무릎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허리는 반듯하게 편 상태에 내 몸을 지탱하고요. 이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이쪽 다리는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내가 유연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발의 너비를 넓게 벌리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조금씩만 이렇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처럼 좀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다리 넓게 벌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유연성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무리 안 하려고 네. 바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얘도 만약에 내가 하는 게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요. 벽을 잡으셔도 되고 잡은 상태에서 항상 안전을 유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한 5번만 해볼까요? 네. 하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관절이 구부러지면서 무릎이 구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뒤가 펴지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네. 점차 저처럼 이렇게 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쭉. 이렇게. 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스트레칭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뒤쪽에 있는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뒤쪽에 있는 스트레칭은 우리 힘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힘들면은 손을 이렇게 무릎을 받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는 막 구부러지면 안 되고 반듯하게 편 상태. 그럼 무릎은 가볍게 구부러져 있죠. 이 상태에서 무릎만 뒤로 이렇게 쭉 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허리가 이게 구부러져 버리면 뒤쪽에 있는 스트레칭은 되지 않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무릎만 뒤로 살짝 밀어주시면 네,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시 구부렸다가 쭉. 만약에 이 범위가 쉬운 분들은 손을 조금 더 밑에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쭉.
다시 이렇게 구부렸다가 뒤로 쭉 이런 느낌. 어떠십니까? 네, 좋죠. 네. 이게 뒤쪽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가동 범위를 처음에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점점 해나가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허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신다 분들은, 허리가 막 계속 구부러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무릎이 아니라 위에 의자에 잡고 나서 약간 구부렸다가 뒤로 이 정도만 펴셔도 충분하게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사무실 같은 데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무릎을 잡고 한 5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둘, 점점 더 내려가서, 셋, 내려가서, 넷, 마지막, 5. 네. 뒤쪽이 막 늘어난 느낌이 드시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안, 그리고 뒤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을 스트레칭 해볼 차례인데요. 자, 앞을 할 때는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벌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자세가 나올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자세가 나올 겁니다. 이때 앞쪽 발은 지지하고 있고 뒤쪽 발은 계속해서 땅을 좀 밀고 계셔야 돼요. 밀고 계셔야 내가 정상적으로 뒤쪽에 있는 다리의 앞쪽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쪽 다리에 힘을 안 주고 그냥 밀게 되면 얘는 스트레칭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발을 바닥을 강하게 눌러준 상태에서 이 뒷발로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이때도 중요한 게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면 얘가 스트레칭이 되지 않고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은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다리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스트레칭 효과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발에 있는 앞쪽에를 스트레칭 하는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앞쪽에 있는 앞발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고관절과 우리 허벅지 근육들을 이렇게 늘려주는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막 무릎을 과도하게 밀게 되면 무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뒷발을, 엉덩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는, 얘가 밀어준다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튀겨나가는 자세가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이 중심에서 수직으로 있다가 조금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틀린 자세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면은 조금 맞아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반복해서 5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쪽 다리 앞으로, 한쪽 다리 뒤로 뺀 상태에서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더 뒤로 빼셔도 돼요.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앞으로 잡아내고. 쭉. 그래서 단순하게 앞보단 약간 전하 방향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셋, 넷, 마지막 5.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관절과 무릎까지 해봤는데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상하체를 좀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이렇게 다리 안쪽에 이렇게 대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는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네, 몸통은 놔두고 우리 위에 있는 흉추, 한마디로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은 꼬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허리를 꼭 피셔야 돼요. 네, 허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흉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회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어깨도 시원하지만 사실은 어깨보다는 이 코어가 돌아가는 그거를 갖다가 중시해 여기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꼭 곧이 피시는 거가 중요해요. 왜냐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돌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허리가 펴져야지만 이 제대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꼭 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는 계속 바깥쪽으로 넓게 벌리고 손은 바깥쪽 밀어낸 상태에서 어깨를 넣어주시면 공 선생님은 한번 옆으로 해서 한번 보여줘 네,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펴고 다리는 옆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흉추를 이용해서 자, 왕복해서 5개만. 하나, 둘,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셋, 넷, 마지막 5. 자, 이렇게 우리 흉추와 우리 고관절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우리가 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다리는 우리 아까 첫 번째 동작, 무릎을 들어 올린 동작을 쓸 거고요. 이제 그 동작에 우리 팔도 같이 우리가 올릴 건데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왼쪽 다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오른쪽 팔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교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면서 반대쪽으로 오른손은 높게 올리는 겁니다. 군대 가면 꼭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 올리고 이쪽을 올리게 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일자로 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손끝이 큰 원을 그리라고 해요. 네, 손끝이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견갑골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왕복으로 5번만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손끝을 멀리 5.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을 지금 공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손을 멀리 이렇게 하는 거가 이 결국 어깨를 늘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이 너무 이게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릎 이 팔꿈치에서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하시면은 통증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뒤에까지 충분히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망치질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해서 하면은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걸음을 하실 때는 근력 운동과 균형감과 이런 것들이 운동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좀 약한 강도에서 최대한 그 범위만 이렇게 각도만 늘리는 것들이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을 배워봤고요. 우리 저는 이만.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기 선생님이 지금 4가지, 3가지, 2가지 해서 그 9가지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이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그 운동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에도 강의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오목가슴이 있는데 오목가슴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목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오목가슴이라는 거 말 자체가 좀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원래는 새가슴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가슴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가 쏙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오목가슴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쏙 들어간 것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치면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목가슴이 있는데요. 잠을 잘못 잤는지 오목 들어간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세를 숙이거나 하면 엄청 아파요.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것인지 오목가슴이 더 심해지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오목가슴이 심해지는 과정은 아닐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제가 먹는 거에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갈비살에 그러면 갈비에 되게 많은 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비에는요, 갈비 바로 옆에는 우리가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게 돼 있고 그 사이사이를
근육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흉곽을 이렇게 가슴을 넓히거나 줄이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데, 그러한 근육들이, 자잘한 근육들이 많다는 얘기는 통증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허리랑 똑같은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엄청 그 감자탕 같은 데 보면 그 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여러 종류의 방향에 있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증들이 심해져서 아마도 이렇게 옆으로 뭐 그 잠을 잘못 자시면은 이런 근육들이 좀 놀래 가지고요. 근육통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거 자체가 오목 가슴이 심해지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58세 여성입니다. 오래 걷다 보면 허리 엉치가 뻐근하고 아픕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아까 좋은 스트레칭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두세 달 전에 거 보면은 우리가 정적인 스트레칭을 저희가 강의를 해 드렸고요. 오늘은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운동 전에 오늘 가르쳐 드린 그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로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깨뼈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데요. 양쪽 모두 말려 있긴 하지만 오른손잡이라 그런지 오른쪽이 더 말려 있습니다. 스트레칭 교정 운동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어깨는 4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어깨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깨는 크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상하는 자세, 또 우리가 많이 스트레칭하는 우리가 안쪽으로 붙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등 뒤로 올려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살금살금 이렇게 팔을 올리는 내전, 그다음에 이제 외전 운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제 4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운동은 안 하셔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일상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팔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는 내전하고 이 안쪽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내전 근육 같은 경우는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50견이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팔을 드는 거하고 그다음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렸을 때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은 유착성 관절막염 그 정도로 얘기하는 데는 뭐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니 이 안쪽이 오그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려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 그거 질문 자막 좀 살짝만 없애 주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에 생활을 해주니까 우리가 팔을 들어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팔을 밖으로 돌리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50견도 맞고 그러려면 팔을 이렇게 밖으로 돌려야 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팔을 밖으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둥 같은 거가 있으면 기둥을 잡는 거예요. 기둥을 잡고 내 몸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 몸이 돌면은 여기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 같은 거를 붙잡고 팔을 붙이고 그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돌면 되는 건 거예요. 이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운동은 뭐냐면 푸시업을 하시는 거예요. 푸시업을 하시는데 내가 가슴을 빵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팔을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개념으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면서 보면 이게 어깨가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시업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이 안 돼서 푸시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 푸시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푸시업을 하시고, 이 푸시업을 할 때는 뭐냐면 이 단순히 앞에서 이 팔을 벌렸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거가 아니라 우리 등 뒤에 있으면 견갑골이 있어요. 견갑골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어깨뼈가 안쪽으로 말려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아까 두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는 문짝 같은 거를 붙잡고 밖으로 도는 외전의 스트레칭, 또 한 가지는 푸시업을 하는데 이 팔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견갑골이 이렇게 내려갈 때 뒤에가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쥐가 자주 나는데요. 그냥 발가락을 웅크렸다 펼치면 쥐가 나서 재미로 할 정도인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 부족일까요? 뭐 쥐가 나는 기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에 젖산이 쌓인다고 그러죠. 우리 막 운동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근력도 좋으신 분들인데 막 전반전, 후반전 끝나면 뭐 거의 쥐가 나서 뭐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사질환들, 그러니까 몸에서 좀 안 좋은 젖산 같은 것들이 근육에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혈액순환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빨리빨리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쥐가 나는 것을 예방을 한다든가 뭐 하는 특별한 묘약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쥐가 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운동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이거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서 부분하고 전체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던데 그럼 예우는 전체보다 부분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릎의 인공관절은 크게 전체 인공관절, 전치한술이라고 하는 전체가 있고 우리가 반만 한다고 그래서 반치한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은 훨씬 더 반치한술 하는 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노력의 정도는 양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고 또 이렇게 정부 요구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서 전치한술보다 반치한술이 반이라고 해가지고 수술비도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수술 기구값도 더 쌉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기하면은 반치한술이 더 쌉니다. 근데 원래는 그 수술은 양쪽 다 난이도가 똑같은 수술이지 반치한술이라고 해서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반치한술과 전치한술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치한술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를 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쓰냐? 그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치한술이 조금 더 낫다라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치한술보다는 전치한술이 조금 더 오래 쓰거나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럼 반치한술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반치한술은 4가지 인대 중에 4개를 다 남기는 거예요. 전치한술은 보통 4가지 인대 중에서 2개 혹은 3개를 남기고 수술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 무릎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반치한술 같은 경우는 인대를 4개를 그대로 남기기 때문에 자기 무릎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한 분이 그 반치한술 하시는데 그분은 평생에 트레킹을 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매년 외국을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 무릎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반치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찻대고 풋대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치한술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치한술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치한술의 한 5분의 1 정도만 반치한술을 하고 한 5배 정도가 전치한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엄청 진행되는데 저는 반치한술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받을까요? 금방 대답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평소 허벅지 중간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쪼그리고 있으면 그나마 통증이 조금 없어집니다. 평소 걸음보다 5,000보 이상, 평소 걸음 5,000보 이상 걸어다니면 걷는 거는 잘하시는 증상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종아리부터 저림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조금 더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척추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척추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봐서
그 척추가 눌리는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나 아니면 보존적 치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안 돼서 그 저림 증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근육까지 말라버리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보시는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좀 다시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월 24일 날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강의를 할 거고요.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건강의 11번째 편,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균형 감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드리고 그거에 따른 운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